반갑습니다. 생캠입니다. 여러분이 메일로 너무 많은 사연을 보내주고 계세요. 본인들도 이제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너무 걱정이 많으실 타임이기, 순간이기 때문에 메일로 본인의 성적, 뭐 성향, 나에게 맞는 학원을 추천해주세요. 뭐 너무 많은 글을 보내주고 계셔서, 거기에 맞게 일일이 대답도 해드리고,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로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많은 일단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뭐 너무 물어볼 곳이 없고 일반 학원들에 전화하면 너무 상업적이고 이래서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영상 위에다가 메일 주소랑 인스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그리로 뭐 메일 주셔도 되고요. 좀 이제 길게 이렇게 좀 제대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전화번호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막 바로바로 일찍 하지는 못해도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여기 올리면 여기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메일 주소랑 그 인스타 계정이랑 올려놓겠습니다. 그리로 사연 주시고요. 오늘은 재수 학원의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이제 영상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숙 학원의 기숙 시설에는 인실로 크게 구분을 해요. 2인실, 4인실, 6인실.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재수할 때는 막 2층 침대를 쭉 놓고 큰 공간에 막 40명씩 같이 자고 막 공동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제가 재수했을 때는 거의 이제는 20년 전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그 2인실, 4인실, 6인실로 추려져 있고요. 각 그 인실마다의 장점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2인실은 편해요. 두 명이서 씻고 준비하고만 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여유롭죠. 보통 기숙학원들이 대부분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두 명이서 뭐 씻고 준비하고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다인실 같은 경우는 4명이나 6명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A, B, C 조를 나눠서 누구는 씻고 누구는 아침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촉박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2인실의 단점은 두 명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둘이서 이제 모든 감정을 나누고 씻고 나누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빨래도 내놓고 빨래를 가져오고 청소하고 이불을 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 뭐 벌점 얼마 내지는 뭐 이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모든 기숙학원들의 규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룸메이트가 한 명이 너무 강하고 한 명이 너무 약하고 뭐 이런 성향으로 짝지어지게 되면 혼자서 막 1년 동안 빨래를 다 내놓고 이불을 혼자 다 개고 막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는 학생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숙학원은 좀 하나의 사회 집단 같은 곳이어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를 모두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이렇게 자기가 당하고 있어도 선생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얘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막 고자질쟁이가 되고 막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 못하고 견디는 학생들도 봤고요. 그리고 오롯이 두 명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관찰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고, 그 선생님들은 할 수 없는 또래끼리의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좀 함부로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하면은 C가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려주거나, 아니면 C가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2인실은 그게 없어서 문제가 되려면 아주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다인실의 장점은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견제를 해요.
뭐 누구 A가 B에게 핍박을 가하거나 A가 B에게 좀 못되게 굴거나 이랬을 때 A가 B한테 못되게 굴고 싶어도 다른 아이들의 눈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러면서 지들끼리 견제가 되고 이제 좀 평등한 진짜 친구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반대로 굉장히 이인실에 비해서 불편합니다. 왜냐면 2명이서 하면 될 걸 6명이서 해야 되고 4명이서 해야 되면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각 기숙학원들의 기숙사의 모양이고 뭐 장단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2인실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4인실에서도 일을 해봤고 6인실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다 장단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이걸 잘 알고 선택을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기숙을 했을 때는 20명씩 막 한 곳에서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을 쭉 뒤돌아보면 예전 그 기숙 재수학원의 시스템이 훨씬 성적 올리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숙학원이라는 게 먹고 자고 공부만 하면서 공부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수를 막상 해보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아, 남들은 고3 때 끝냈을 거를 나는 1년을 더 하는구나. 또는 내가 이거를 해서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수많은 의문이 들고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양한 친구들을 보면서 아, 쟤는 나보다 더 힘들구나. 쟤는 되게 발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적도 쟤는 저만큼 올랐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쟤는 나보다 더 안 올랐네? 이렇게 여러 케이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 케이스를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그치고를 반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옛날 기숙하고는. 그래서 성적 향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좋고, 옛날에는 기숙이 스파르타였거든요. 막 때리는. 근데 요즘은 뭐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저한테 너 기숙학원 다시 간다면 2, 4, 6 중에 뭘 선택할래? 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6인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생활이 아침 저녁으로 잠깐 불편하고 타이트한 거는 잠시고요. 되게 많은 마음의 안정과 나와 함께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받는 위로가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났거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기숙학원을 한참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 여러분들은 이 4, 6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숙학원에 대한 웬만한 지식들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알 수 없는, 그쪽에서 근무를 하거나 입시 쪽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뭐 연애 상담이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담들도 받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본인의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익명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생케미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